KF-21 보라매가 처음 세상의 모습을 드러냈을 때 많은 이들의 시선은 자연스럽게 외형과 무장 그리고 스텔스 성능에 집중됐다. 그러나 진짜 핵심은 겉으로 보이는 곳이 아니라 기체의 가장 깊은 내부, 바로 쌍발 엔진이라는 선택에 있었다. 이 결정은 단순한 기술적 선택이 아니라 한국 항공우주 산업과 공군의 미래를 동시에 겨냥한 전략적 결단이었다. 한국은 KF-21 개발 초기부터 명확한 목표를 세웠다. 기존 전력의 단순 대체가 아니라 장기적으로 독자적인 전투기 설계와 운용 능력을 확보하는 것이다. 이 목표 아래에서 쌍발 엔진 설계는 자연스럽게 부상했다. 단발 엔진은 비용과 정비 측면에서 매력적이지만 중형 전투기로서 요구되는 항속거리, 무장 탑재 능력, 생존성을 동시에 만족시키기에는 분명한 한계가 존재했다. 쌍발 엔진은 구조적으로 더 많은 여유를 제공한다. 두 개의 엔진은 더 강력한 추력을 의미할 뿐만 아니라 기체 전체의 전력 분배와 임무 확장성을 크게 높인다. 한국 공군이 상정한 KF-21의 작전 환경은 한반도 인근에 국한되지 않는다. 넓은 해역과 다양한 기상 조건, 그리고 고강도 공중전 상황까지 고려해야 했다. 이 모든 조건을 안정적으로 감당하기 위해서는 단발 엔진보다는 쌍발 엔진이 훨씬 유리했다. 또 하나 중요한 요소는 생존성이다. 현대 공중전에서 엔진은 전투기의 심장이다. 단발 엔진 전투기는 엔진에 치명적인 손상을 입는 순간 생존 가능성이 급격히 떨어진다. 반면 쌍발 엔진 기체는 한쪽 엔진이 손상되더라도 귀환 가능성을 유지할 수 있다. 이는 조종사의 생명뿐 아니라 고가의 전투 자산을 보존하는 데 결정적인 차이를 만든다. KF-21이 쌍발 엔진으로 설계된 순간 이미 전투기 등급 자체가 한 단계 위로 올라간 셈이다. 당시 일부에서는 비용 문제를 이유로 쌍발 엔진 선택을 과하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개발진은 단기적 비용보다 장기적 가치를 선택했다. 쌍발 엔진 설계는 향후 개량과 파생형 개발에서 압도적인 이점을 제공한다. 더 강력한 레이더, 전자전 장비, 추가 연료 탑재, 그리고 다양한 무장 통합까지 모든 확장은 결국 엔진 출력과 전력 여유에서 출발한다. KF-21은 처음부터 미래를 염두에 두고 만들어진 기체였다. 이 선택은 국제시장을 겨냥한 판단이기도 했다. 수출 전투기 시장에서 쌍발 엔진 중형 전투기는 희소성이 있다. 단발 엔진 기체가 포화된 시장에서 KF-21은 성능과 가격의 균형을 앞세운 독특한 위치를 차지하게 됐다. 이는 단순히 한국 공군만을 위한 전투기가 아니라 글로벌 무대에서 경쟁 가능한 플랫폼으로 설계되었음을 의미한다. 결국 KF-21의 쌍발 엔진 설계는 우연도, 타협도 아니었다. 그것은 기술적 자신감과 전략적 계산, 그리고 미래를 내다본 판단이 겹쳐 만들어진 결과였다. 이 결정이 시간이 지날수록 신의 한 수로 평가받는 이유는 바로 이 초기 선택이 이후 모든 가능성의 문을 열어주었기 때문이다. 쌍발 엔진과 단발 엔진의 차이는 단순히 엔진 개수의 문제가 아니다. 그것은 전투기의 철학과 운용 개념, 그리고 전쟁을 바라보는 시각의 차이를 의미한다. KF-21이 쌍발 엔진을 선택한 순간 한국은 애초에 가볍고 저렴한 전투기 노선을 포기하고 보다 높은 단계의 전투기 설계를 선택했다. 단발 엔진 전투기는 분명 장점이 있다. 개발 비용이 낮고 유지비가 적게 들며 소규모 공군이나 제한된 작전 환경에서는 충분한 효율을 발휘한다. 그러나 단발 엔진 구조는 성능 확장과 생존성에서 명확한 한계를 가진다. 엔진 출력이 곧 기체의 한계가 되며 무장과 연료, 전자장비를 동시에 늘리는 데에는 구조적 제약이 따른다. 반면 쌍발 엔진 전투기는 처음부터 다른 계산 위에 서 있다. 두 개의 엔진은 단순한 추력 증가가 아니라 기체 설계 전반에 여유를 만든다. 고기동 상황에서의 안정성, 고속 비행 시의 출력 유지, 그리고 장시간 임무 수행 능력까지 모든 요소가 단발 엔진보다 넓은 범위에서 운용될 수 있다. KF-21은 바로 이 여유를 핵심 가치로 삼았다. 특히 주목할 점은 전력관리 능력이다. 현대 전투기는 단순히 날아다니는 무장 플랫폼이 아니다. 레이더, 전자전 장비, 데이터 링크, 센서 융합 시스템은 막대한 전력을 요구한다. 쌍발 엔진 구조는 이러한 고출력 전자장비를 안정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한다. 이는 KF-21이 향후 블록 업그레이드를 통해 성능을 계속 끌어올릴 수 있는 결정적 이유다. 또 하나 간과할 수 없는 요소는 작전 반경이다. 한반도 주변은 지형과 해역이 복잡하며 기상 변화도 잦다. 단거리 요격만을 상정한 전투기와 달리 KF-21은 장시간 초계와 원거리 대응까지 고려해야 했다. 쌍발 엔진은 연료 탑재와 효율적인 항속 성능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게 해준다. 이는 실전에서 곧바로 작전 선택의 폭으로 이어진다. 단발 엔진 전투기는 가격 경쟁력을 앞세워 수출 시장에서 강점을 보이지만 그만큼 경쟁도 치열하다. 반대로 쌍발 엔진 중형 전투기는
선택지가 제한적이다. KF-21은 바로 이 틈새를 정확히 파고들었다. 고가의 최상위 전투기와 저가형 단발 엔진 전투기 사이에서 성능과 비용의 균형을 맞춘 새로운 대안으로 자리 잡은 것이다. 결국 쌍발 엔진과 단발 엔진의 선택은 숫자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전투기를 만들 것인가에 대한 철학의 문제였다. KF-21은 단기적인 효율보다 장기적인 성장과 확장을 선택했고, 그 선택은 시간이 흐를수록 더욱 분명한 차이를 만들어내고 있다. 이 지점에서 쌍발 엔진은 더 이상 옵션이 아니라 KF-21이라는 플랫폼의 정체성 그 자체가 된다. 전투기 설계에서 쌍발 엔진의 진가는 실제 전장에서 가장 극명하게 드러난다. 평시 시험 비행이나 재원 비교에서는 체감하기 어렵지만 고위험 작전 환경에서는 쌍발 엔진이 곧 생존성으로 직결된다. KF-21이 쌍발 엔진을 채택한 결정이 단순한 성능 과시가 아니라 실전 운용을 염두에 둔 선택이었던 이유가 여기에 있다. 현대 공중전은 더 이상 1대1 교전으로 끝나지 않는다. 지대공 미사일, 장거리 공대공 미사일, 전자전 방해, 복합 센서망이 동시에 작동하는 환경에서 전투기는 끊임없이 위험에 노출된다. 이때 가장 치명적인 상황 중 하나가 엔진 손상이다. 단발 엔진 전투기는 엔진의 문제가 발생하는 순간 즉각적인 전투력 상실로 이어진다. 반면 쌍발 엔진 전투기는 한쪽 엔진이 손상되더라도 제한적인 비행과 귀환이 가능하다. 이 차이는 단순한 확률의 문제가 아니라 전투 지속 능력 자체를 가르는 요소다. KF-21은 이러한 상황을 전제로 설계되었다. 한반도 유사시에는 고밀도 방공망과 전자전 환경이 동시에 전개될 가능성이 높다. 이 조건에서 전투기는 단순히 빠르고 강력한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맞고도 살아남아 돌아올 수 있어야 한다. 쌍발 엔진 구조는 바로 이 생존성 요구를 충족시키는 핵심 요소다. 기동성 측면에서도 쌍발 엔진의 장점은 분명하다. 고기동 전투 상황에서 급격한 추력 변화와 자세 제어는 전투기의 생사를 좌우한다. 두 개의 엔진은 보다 안정적인 추력 분산을 가능하게 하며 고각 기동이나 급가속 상황에서도 출력 손실을 최소화한다. 이는 조종사가 보다 공격적인 기동을 선택할 수 있는 여지를 만들어준다. 결과적으로 쌍발 엔진은 단순한 성능 향상이 아니라 전술 선택의 폭을 넓히는 요소가 된다. 장거리 작전에서도 차이는 명확하다. 장시간 비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엔진 이상은 단발 엔진 전투기에게 치명적이다. 반면 쌍발 엔진 전투기는 비상 상황에서도 임무 중단과 안전 귀환이라는 선택지를 동시에 유지할 수 있다. KF-21이 단거리 요격기 개념을 넘어 다목적 전투기로 설계된 이유 역시 여기에 있다. 또 하나 주목해야 할 부분은 조종사 보호다. 현대 전투기 조종사는 단순한 파일럿이 아니라 고도의 훈련과 경험이 축적된 전략 자산이다. 쌍발 엔진 설계는 조종사의 생존 확률을 높이고 이는 장기적으로 공군 전력 유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전투기 한 대의 손실보다 더 큰 손실은 숙련된 조종사의 상실이라는 점에서 쌍발 엔진의 가치는 숫자로 환산하기 어렵다. 결국 KF-21의 쌍발 엔진은 단순히 더 강한 전투기를 만들기 위한 선택이 아니었다. 그것은 전장에서 살아남고 임무를 완수하며 다시 돌아오기 위한 설계 철학의 결과였다. 이 철학은 KF-21을 단순한 개발 사업의 산물이 아니라 실제 전쟁을 상정한 실전형 전투기로 자리매김하게 만든다. KF-21 쌍발 엔진 설계가 국제적으로 주목받기 시작한 시점부터 예상치 못한 국가가 조용히 움직이기 시작했다. 바로 영국이다. 표면적으로 영국의 엔진 개발 제안은 기술 협력과 상호 이익을 강조하는 평범한 산업 협력처럼 보였다. 그러나 이 제안의 이면을 들여다보면 단순한 호의나 기술 교류 이상의 계산이 숨어있다. 영국은 오랫동안 항공우주 강국으로 불려왔지만 전투기 시장의 현실은 녹록지 않다. 자체 전투기 개발 경험은 풍부하지만 단독으로 글로벌 시장을 장악할 수 있는 플랫폼을 꾸준히 유지하는 것은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KF-21은 영국의 시선에 매우 매력적인 존재로 다가왔다. 이미 기체 개발이 상당 부분 진척되었고 쌍발 엔진이라는 구조적 여유를 갖춘 중형 전투기라는 점은 향후 확장성과 수출 가능성을 동시에 보여주고 있었다. 영국이 주목한 핵심은 바로 엔진이다. 전투기에서 엔진은 단순한 부품이 아니라 기술 주권과 직결되는 영역이다. KF-21이 현재 운용 중인 엔진 체계를 넘어 장기적으로 독자적인 엔진 개발 또는 고도화된 개량을 모색한다면 이는 곧 새로운 시장과 영향력을 의미한다. 영국 입장에서 KF-21 엔진 개발에 관여하는 것은 단순한 협력이 아니라 미래 전투기 생태계에 달을 들여놓는 전략적 선택이다. 또 하나의 중요한 이유는 시간이다. 전투기 엔진 개발은 막대한 비용과 긴 시간을 요구한다. 이미 진행 중인 KF-21 프로그램에 참여함으로써 영국은 개발 리스크를 분산시키고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다. 완전히 새로운 플랫폼을 만드는 대신 검증 단계에 들어선 기체를 기반으로 기술적 영향력을 확보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다. KF-21의 쌍발 엔진 설계는 여기서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쌍발 구조는 엔진 개량과 교체, 출력 증강에 훨씬 유연하다. 이는 영국이 제안한 엔진 개발 협력이 단기적인 성능 개선이 아니라 장기적인 공동 발전을 염두에 두고 있다는 신호로 해석될 수 있다. 다시 말해, 영국은 KF-21을 단순한 고객이나 파트너로 보는 것이 아니라 미래 항공전력의 공동 플랫폼으로 바라보고 있는 것이다. 물론 한국 입장에서도 이 제안은 가볍게 볼 수 없는 사안이다. 엔진은 전투기의 가장 민감한 핵심 기술 중 하나이며 협력은 곧 기술 공유와 통제의 문제로 이어진다. 영국의 제안이 진정한 협력인지 아니면 영향력 확보를 위한 포석인지는 철저한 분석이 필요하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KF-21의 쌍발 엔진 설계가 있었기에 이런 제안 자체가 가능해졌다는 점이다. 결국 영국의 움직임은 KF-21이 더 이상 국내 개발 사업에 머물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준다. 쌍발 엔진이라는 선택은 한국의 전투기를 국제 전략의 무대 위로 끌어올렸고 그 중심에서 영국은 분명한 노림수를 가지고 접근하고 있다. 이 제안이 어떤 방향으로 이어질지는 이제 한국의 선택에 달려있다. 영국의 엔진 개발 제안을 산업적 관점에서 바라보면 그 의도는 더욱 선명해진다. 전투기 엔진은 단일 제품이 아니라 수십 년간 유지되는 방대한 산업 생태계를 의미한다. 개발, 생산, 유지보수, 업그레이드까지 이어지는 이 구조는 한 국가의 항공우주 산업을 장기적으로 지탱하는 핵심 축이다. 영국이 KF-21 엔진에 관심을 보이는 이유 역시 바로 이 지점에 있다. 전투기 기체는 시간이 지나면 교체되거나 개량되지만 엔진 기술과 공급망은 훨씬 오래 살아남는다. 엔진을 누가 설계하고 누가 핵심 부품을 공급하며 누가 유지보수 권한을 가지느냐에 따라 막대한 경제적 이익과 기술적 영향력이 따라온다. 영국 입장에서 KF-21 엔진 개발에 참여한다는 것은 단순히 한 사업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 수십 년간 이어질 항공전력 시장의 한 축을 확보하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KF-21은 수출을 전제로 한 전투기라는 점에서 더욱 매력적이다. 만약 KF-21이 복수국가에 도입된다면 그 순간 엔진 역시 글로벌 공급망을 형성하게 된다. 이때 엔진 개발에 관여한 국가는 자연스럽게 유지보수와 개량, 부품 공급에서 우위를 점하게 된다. 영국이 노리는 것은 단기적인 기술 협력보다 바로 이 장기적인 산업 지분이다. 쌍발 엔진 구조는 이러한 산업적 계산을 더욱 유리하게 만든다. 두 개의 엔진은 단일 엔진보다 더 많은 부품과 기술 요소를 요구한다. 이는 곧 참여 기업과 공급망이 확대된다는 뜻이다. 영국의 항공우주 기업들이 KF-21 프로그램에 깊이 관여할수록 자국 산업은 새로운 활로를 얻게 된다. 반대로 한국 입장에서는 기술 자립과 통제권을 어떻게 유지할 것인가 라는 숙제가 함께 따라온다. 또 하나 주목해야 할 점은 기술 이전의 방향성이다. 겉으로는 상호 협력처럼 보이지만 실제 협력 구조에서는 누가 핵심 기술을 쥐고 있는지가 가장 중요하다. 엔진의 핵심 기술은 쉽게 공유되지 않으며 협력이라는 이름 아래 기술 의존이 생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영국이 제안을 서두르지 않고 비교적 신중한 태도를 보이는 이유 역시 이 민감한 균형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은 이미 KF-21 개발을 통해 기체 통합과 시스템 설계에서 상당한 경험을 축적했다. 이제 문제는 이 성과를 어디까지 독자적으로 가져갈 것인가, 그리고 어디까지 협력으로 확장할 것인가에 있다. 영국의 제안은 분명 매력적인 카드이지만 동시에 선택의 결과에 따라 산업구조 자체가 달라질 수 있는 중대한 갈림길이기도 하다. 결국 KF-21 엔진을 둘러싼 논의는 기술 문제가 아니라 전략의 문제다. 누가 미래 항공전력의 중심에 설 것인가, 누가 그 흐름을 통제할 것인가에 대한 질문이다. 그리고 이 질문의 출발점에는 다시 한번 KF-21의 쌍발 엔진이라는 선택이 놓여 있다. KF-21 쌍발 엔진 설계가 만들어낸 가장 큰 변화는 지금 이 순간보다 앞으로 다가올 시간 속에서 더욱 분명해질 것이다. 이 전투기는 이미 하나의 완성된 기체를 넘어 장기적으로 진화할 수 있는 플랫폼으로 자리 잡았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여전히 쌍발 엔진이라는 선택이 놓여 있다. 앞으로 전투기의 경쟁력은 단순한 속도나 무장 수량이 아니라 얼마나 빠르게 변화하는 전장 환경에 적응할 수 있느냐에 달려 있다. 레이더와 센서 기술의 발전, 무인기와의 협업, 네트워크 중심전의 확대는 전투기에 점점 더 많은 전력과 시스템 여유를 요구한다. 쌍발 엔진 구조를 가진 KF-21은 이러한 요구에 대응할 수 있는 확장 공간을 이미 확보한 상태다. 특히 블록 업그레이드가 진행될수록 이 차이는 더욱 커진다. 더 강력한 레이더와 전자전 장비, 장거리 무장 통합, 추가 연료 탑재까지 모든 개량은 결국 엔진 출력과 전력 관리 능력으로 귀결된다.
쌍발 엔진은 이 모든 확장을 가능하게 만드는 기반이며 KF-21이 단발 엔진 전투기들과 다른 길을 걷게 만드는 핵심 요소다. 국제시장에서도 이 선택의 가치는 점점 높아질 가능성이 크다. 많은 국가들이 최상위 전투기의 높은 가격과 단발 엔진 전투기의 성능 한계 사이에서 고민하고 있다. KF-21은 이 틈새에서 현실적인 대안으로 부상하고 있으며 쌍발 엔진이라는 구조는 신뢰성과 생존성을 중시하는 국가들에게 강력한 설득력이 된다. 이는 단순한 성능 문제가 아니라 전시 운용에 대한 신뢰의 문제다. 영국의 엔진 개발 제안 역시 이런 흐름 속에서 이해해야 한다. KF-21은 이미 국제적인 이해관계가 얽히기 시작한 플랫폼이며 쌍발 엔진 설계는 이를 가능하게 만든 출발점이었다. 앞으로도 다양한 국가와 기업들이 KF-21을 둘러싸고 협력과 경쟁을 동시에 시도할 가능성이 크다. 이 과정에서 한국이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KF-21은 단순한 수출 전투기를 넘어 항공우주 강국으로 도약하는 발판이 될 수도 있다. 결국 KF-21 쌍발 엔진 설계는 한 번의 기술적 결단으로 끝나지 않는다. 그것은 미래를 향한 방향 설정이었고 지금도 계속해서 그 가치가 증명되고 있다. 시간이 흐를수록 이 선택은 점점 더 분명한 의미를 드러낼 것이며 한국 항공우주 산업의 다음 단계를 여는 열쇠로 남게 될 것이다. KF-21 쌍발 엔진을 둘러싼 논의가 여기까지 오게 된 이유는 이 전투기가 단순히 한 시대의 요구를 충족시키는 수준을 넘어섰기 때문이다. 지금까지의 분석이 기술과 산업, 전략의 관점에서 쌍발 엔진의 가치를 설명했다면 이제는 이 선택이 한국 군사 전략과 항공우주 산업 전반에 어떤 연쇄 효과를 만들어낼 것인지를 짚어볼 필요가 있다. 우선 군사 전략 측면에서 KF-21은 전력 구조 자체를 바꾸는 역할을 하게 된다. 기존 전투기 운용 개념은 명확한 상하 구조를 갖고 있었다. 고가의 최상위 전투기가 핵심 임무를 맡고 그 아래에서 다수의 보조 전력이 이를 뒷받침하는 방식이다. 그러나 쌍발 엔진을 기반으로 한 KF-21은 이 구도를 흐리게 만든다. 충분한 성능과 생존성을 확보한 중형 전투기가 등장함으로써 특정 임무에 한정되지 않는 다층적 운용이 가능해진다. 이는 공군 운용의 유연성으로 이어진다. KF-21은 단순 요격 임무뿐 아니라 장시간 초계, 다목적 타격, 연합작전까지 폭넓은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쌍발 엔진이 제공하는 출력과 안정성은 이러한 임무 확장의 기술적 기반이 된다. 결과적으로 공군은 소수의 고가 전력을 보호하기 위해 전력을 집중하는 대신 보다 분산되고 유연한 작전 구성을 선택할 수 있게 된다. 산업 측면에서의 파급 효과는 더욱 장기적이다. 전투기 개발은 단발성 프로젝트가 아니다. 기체가 실전 배치되는 순간부터 유지보수와 개량, 성능 향상을 위한 수많은 후속 사업이 이어진다. 쌍발 엔진 전투기는 이 과정에서 더 많은 기술 축적 기회를 제공한다. 엔진 관리, 전력 분배, 열제어 등 고난도 기술은 시간이 지날수록 산업 전반의 노하우로 남게 된다. 특히 중요한 점은 기술의 축적 방식이다. 단발 엔진 전투기는 구조적으로 단순한 대신 기술 확장이 제한적이다. 반면 쌍발 엔진 플랫폼은 다양한 실험과 개량을 수용할 수 있는 여지를 갖는다. 이는 곧 차세대 전투기나 무인 전투기 개발로 이어질 수 있는 기술적 디딤돌이 된다. KF-21은 단독으로 끝나는 프로젝트가 아니라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중간 단계로 기능하게 된다. 국제협력과 경쟁의 관점에서도 KF-21의 위치는 점점 달라질 것이다. 이미 여러 국가가 전투기 도입을 검토할 때 단순히 성능 수치만이 아니라 장기적인 운용 안정성과 산업 협력 가능성을 함께 따지고 있다. 쌍발 엔진 전투기는 이 두 가지 요소에서 모두 강점을 가진다. 이는 KF-21이 단기적인 수출 성과를 넘어 장기 파트너십의 중심에 설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 과정에서 한국이 직면하게 될 가장 큰 과제는 선택의 문제다. 기술 자립을 어디까지 유지할 것인가, 협력을 통해 어떤 영역을 확장할 것인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필요하다. 쌍발 엔진이라는 강력한 기반을 갖춘 KF-21은 다양한 선택지를 제공하지만 동시에 잘못된 선택은 기술 의존이라는 또 다른 위험을 낳을 수 있다. 이 균형을 어떻게 잡느냐가 향후 수십 년을 좌우하게 된다. 결국 KF-21 쌍발 엔진 설계는 하나의 답이 아니라 수많은 질문을 가능하게 만든 출발점이다. 이 전투기는 이미 단순한 무기체계를 넘어 한국이 어떤 항공우주 강국으로 성장할 것인지를 묻는 상징이 되었다. 그리고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 만들어지고